안녕하세요. 오늘 정신분석의 락강 스터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상징적 거세라는 제목으로 좀 락강의 이론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거세 그러면 부명을 통해서 아이가 어머니와의 상상적 이자관계, 향유적 이자관계를 졸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거세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결의 3단계 중에 좌절, 박탈, 거세. 이 거세 단계가 바로 부명을 통해서, 실제적 아버지의 부명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 또는 아버지의 명령을 통해서 어머니와의 향유적 이자관계, 어머니의 팔루스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중지하게 되는,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를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팔루스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팔루스 포기죠. 아이라는 팔루스를 포기하는 이러한 단계. 그럼으로써 아이가 어머니의 결여를 지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결여를 중첩시켜서 아버지 부명을 통해서 하나의 그 결여의 주체로 자신을 등장시키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거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세 단계가 있기 전에는 그 아이는 상상적인 자아, 다시 말하면 거울상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자신의 소타자를 만들고 그 소타자를 통해서 어머니, 대타자와 상호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거울상적인 완벽함에 대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향유를 누리고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부명을 통해서 거세를 받아들이는 주체는 이제는 제 3자를 통한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존재는 아이가 세상으로 향하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관문이에요. 부명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주체로서 세상에 쓰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는 결의의 주체로 세상에 쓰게 되는 것이죠. 결의의 주체를 통해 욕망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세상에서 자기를 발현하는 그러한 주체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적 거세입니다. 거세다 하면 보통 우리는 상징적 거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징적 거세라는 의미는 좀 더 심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결여를 수용하고 인정한다는 데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결여를 지각하고 인정하고 수용한다. 이것이 상징적 거세의 근본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부명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결여의 주체, 욕망의 주체로 등장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새로운 상징에 의해서 거세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상징체계, 세상 안에 있는 새로운 의미체계에 의해서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징체계의 그 부족함, 허약함, 이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되고 지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결여를 다시금 또 수용하고 상징적 거세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한 인간 주체의 삶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상징적 거세의 과정입니다. 락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결여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난다는 것 자체는 자신의 반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지만 아이는 환상 속에서 자신의 반쪽을 잃어버리고 나왔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미 심각한 결여를 경험하고 나오는 것이죠. 거기서 또 어머니라는 절대 대상, 절대 타자를 결여하게 되겠죠. 부명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면서 이제는 어머니의 젖가슴, 어머니의 따스한 심리적 품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의 결여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인간 주체는 아버지의 결여를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결여만 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만 상실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결여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한 인간이 결여의 주체로 선다는 것은 어머니의 결여와 아버지의 결여를 동시에 경험해야 돼요. 동시에 지각하고 그 위에 자신의 결여를 말하자면 포기할 때, 그때 진정한 결여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결여의 주체가 될 때 그 인간 주체가 상징적 거세를 통과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인, 계속해서 사회적인 하나의 그 책임 있는 주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한 인간 주체는 끊임없이 상징적 거세를 당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 체계가 너무 허접한 것을 계속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적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지위가 너무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더 나은, 더 높은 것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 이게 상징적 거세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여를 느끼는 주체만이 욕망을 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상징적 거세는 어디까지 주체를 밀어붙이게 됩니까? 결국은 주체 자신의 존재적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주체는 고민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존재를 들여다볼 때 거기에는 끝없는 결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가 있는 것이죠. 허무가 있는 것이죠. 무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먹고 마시고 좋은 데서 자고 많은 걸 취득하고 더 높아지고 사회적인 존경과 인기와 명예를 얻은 것이 이게 삶이냐? 이게 과연 인생이냐? 이게 과연 나이냐? 나의 진정한 가치냐? 거기에 대한 이제 의심, 거기에 대한 질문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여를 느낀다는 건 바로 그러한 질문을 존재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뭔가를 느낀다는 그런 낮은 차원의 결여의 지각을 떠나서 자기의 존재적인 의미가 뭔지, 자기 인생의 가치가 뭔지, 내 삶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근원적인 질문에까지 나아가는데 결여의 지각이 우리의 인간에게 주는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에 대한 존재적 질문을 던지면서 결여의 주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자기의 존재적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한 욕망을 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충동적인 죽음 충동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의 결여를 막고 있는 이 환상 속의 대상 A입니다. 이 환상 속에는 뭐가 있냐면 대상 A가 있을 뿐 아니라 거울상 소타자로서의 거울상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아, 나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사람들이 날 인정해. 이만하면 나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어. 하는, 이만하면 내 인생도 굉장히 행복한 인생이야 라는 자기만족, 이 거울상적인 자기만족, 이 자기만족의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이 주체를 사로잡게 될 때에는 주체는 더 이상 상징적 거세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여를 느끼지 않으니까, 결여를 보지 못하니까요. 그때는 그 주체의 성장과 발전은 멈추게 되는 것이죠. 심리적 성장과 심리적 발달, 정신적 발달은 거기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 이 상상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끊임없이 나의 결여를 막으려고 하는 이 거울상 소타자, 이 거울상에 속지 말아야 돼요. 거울상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상징적 거세 과정은 그날로 끝이다. 상징적 거세 과정이 끝이는 그날 우리는 욕망의 주체로서의 삶은 졸업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는
욕망의 주체가 되시려면 우리는 끊임없는 상징적 거세를 통과해야 된다. 그것이 락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